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번 영상을 올린 지 한 일주일이 된 것 같네요. 그간 건강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건강 챙기시고 집에 있더라도 이렇게 너무 않으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고 이렇게 가벼운 운동 정도 집에서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실내 활동만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꼭 챙기시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3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제문도 봤고요. 그다음에 요지 이런 것들도 했죠. 제목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같은 맥락, 그러니까 같은 형식의 문항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선택지는 일단 한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구성되어 있어서 먼저 이쪽에 있는 단어들 어떤 것들에 강한 건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정답이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보니까는 아동 이렇게 쭉 반복해서 나오고요. 미술, 정서, 미적 감각, 미술 자꾸 반복되죠. 창의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술 관련된 것도 심지어는 아동 아동과 관련된 미적 성향 이쪽에 관련된 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나서 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땡겨가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볼 텐데요. 아마 소재는 이미 나왔죠. 우리 아이라는 거 읽었기 때문에 children이랄 거도 알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아이긴 아닌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아이들이 sometimes see and say things라고 했죠. 무언가를 말하고 본답니다. 자, 그 중요한 거는 to please adults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뭐하라고 본대요. 자, 그래놓고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세미콜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땡땡 두 개가 똑같이 되어 있는 콜론, 땡 밑에 그거 쉼표로 되어 있는 건 세미콜론입니다. 조금 역할이 다르다 했죠. 얘는 우리 이름하고 땡땡이 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좀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연 설명부터 조금 다양하게는 however 대신에 써가지고 역접의 의미를 받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다양한 의미는 없으는데 일단 부연 설명이라고 보고 나머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eachers must realize this라 했죠. 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이것을 명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the power it implies라 했어요. 자,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보시면 이것이 의미하는 그 힘을 꼭 인지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꼭 이것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글이 되겠네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teachers 선생님들인데요. who prefer 나네요. 자,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당연히 teachers를 꾸며주겠죠. prefer that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깁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요. 심지어 주어부가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일단은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끊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prefer that, 그러니까 prefer는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로 뒤에 대절이 와 있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that 이하를 좋아하는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이하를 쭉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여기 잘못 껐네요. 여기 조금 지워갖고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쪽을 지우고 죄송합니다.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끊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끊어져야 되겠죠? 조금 잘못 껐어요. 목적어는 당연히 이쪽 안쪽까지 이렇게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그래서 that 이하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are not encouragin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신장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that 이하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이 뷰티를 본답니다. 우리 미적 감각 해가지고 우리 보기에서 봤었죠? 그죠?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아이들과 미적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 아이들이 미를 추구하는데요. 미를 보는데 as they do themselves d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는 것처럼. 여기 그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그렇죠. teachers가 되겠죠. 그죠? 조금 T가 이상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들 스스로 미를 이렇게 본다. 미적 취향이 되겠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미적 취향을 그대로 보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의 성향을 그대로 따라가 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은요. are not encouraging. 절대 신장시키지 않을 뭘요? aesthetic이라고 나왔는데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미학이라고 나와 있죠. 핵심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미학 혹은 미적 감각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소재가 되는 건 명확해졌네요. 자, 신장시키지 않아요. in children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 내부에 있는 스스로의 미적 감각을 신장시켜 주지는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어른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교육 방식,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걸 기대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행동을 한다 그랬죠. 어떤 걸 기대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적 취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만의 미적 취향을 기르도록 신장시키지는 못하더라. 약간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읽어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자, they are fostering이라는 나는데 foster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장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신장시키냐? 자, 이 문장 보시면은 이 글의 어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어떤 내용이냐?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뭐 아이들이 똑같이 어른처럼 봤으면 좋겠다. 나의 미적 지형과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뭐 이런 말들 나왔었죠. 자, 근데 이 화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자, 이러한 선생님들, 이러한 성향 위에 있던 나왔던 이러한 선생님들은 uniformity, 일관성이죠. 그러니까는 개성이 있거나 이렇게 다르게 행동한 거를 신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uniformity,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런 말이죠. obedience, 무슨 말인가요? 복종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했던 것을 갖다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뭘까요?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있는 선생님들은 결코 창의성 내지는 학생들만의 미적 감각을 씌워줄 수 없고 유니포미티, 일관성, 일체성 혹은 이렇게 순종성이라도 할 수 되겠죠. 이런 복종, 이런 성향들만은 기르게 되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굉장히 센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대충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정답 찾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빠르게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서 발달을 위해 미술 교육 시간이 늘려야 한다 이런 말 앞섰죠, 당연히. 자, 스스로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술 교육은 다른 과목과 통합적으로 이런 말 없었죠, 아직은. 자, 그래서 일단은 꺼놓을게요. 창의성을 평가할 때 미적인 강도 다른 말이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놔두고 아동 미술 교육은 감상보다 창작의 감상이나 창작 이런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4, 5번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마저 빠르게 읽어가시면 돼요. 혹시라도 위에 했던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던가 혹은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좀 중점을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자, only children who choose라고 했죠.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 일단 나왔습니다. 자, 선택하고 평가하는데 그들 스스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죠? 자,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obedience나 uniformity가 없는 아이들이겠네요. 그죠? 자, 그런 아이들은 can truly develop their own aesthetic taste라고 했어요. 그들만의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답니다. 그죠? 정답이 나왔네요. 아예.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랍니다. 2번. 그렇죠? 2번. 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는 글로 점점 방향 갈 거예요. 자, just as becoming 자, 뭐뭐 하듯이라고 이거는 보셔야 돼요. 여기 s는 딱 뭐뭐 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는 뒤에 나올 겁니다. 얘가 동명사 주어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becoming literate는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되는 것이 basic goal of education을 했죠. 그러니까 글을 쓰고 배운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목표이듯이 고른 목표라고 보셔야 되겠죠. 목표이듯이 one of the key goals라 했죠. 이게 원이 여러분들 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뒤에 보시면 당연히 복수가 아닌
단수 동사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원이니까. The key goals of all creative, 자 창의적인이라는 단어 또 나왔네요. Early childhood programs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는 그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의 핵심적인 key goal, 목표 중에 하나는 to help라 그랬어요. 어린 친구들로 하여금 develop,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 ability to speak freel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에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그들의 attitude, 그냥 쭉 그어볼게요. attitude, feeling, 느낌, attitude는 태도가 되겠죠. ideas, 그런 사고들이 되겠는데 뭐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런 사고, 예술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감정,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창의성이 신장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유니포미티나 혹은 어비디언스 이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미적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없다. 고로 땡땡땡 어떻게 해야 된다?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만의 미적 취향을 신장시키도록 교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이 된 겁니다. 맞아 읽을게요. 자, 각각의 아이들이 has a right to right은 여러분 절대로 뭐 지금 2학년 되셨으니까 오른쪽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는 all right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권리라는 뜻이겠죠. 자, right to a personal choice of beauty라고 했죠. 그래서 미나 혹은 뭐 즐거움 혹은 뭐 놀라움, 경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personal choice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aesthetic development take place라 했죠. take place는 뭐 개최하다, 발생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러한 미적 발달은요, secure setting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setting은 여러분들 일단 secure는 안정적이라는 뜻이고요. setting은 우리 뭐 이렇게 컴퓨터 톱니바퀴 돼가지고 뭐 세팅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뜻이 되는데 설정이라는 뜻도 되지만요, 배경이라는 뜻도 됩니다. 배경. 세팅은 그래서 배경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안정적인 배경이 된답니다. 어떤 배경이냐? free of 했으니까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없다라는 뜻이겠죠. 경쟁이나 저지먼트들, 그러니까는 이런 저지먼트 이런 판단이 되겠죠. 그런 윗사람들의 판단이나 혹은 여러 사람들의 경쟁이 되겠네요. 의역을 하자면 그것이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더라. 다시 말해서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가 아이들이 이런 미적 감각 내지는 자신만의 미적 취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교육 방침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를 주로 다루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었죠.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부터는요 조금 글의 형식들이 달라져요. 우리 23번까지는 주제글이었죠. 주제글이나 뭐 제목글이나 대다수, 그러니까 각각의 요지를 찾는 핵심적인 문장을 파악해 가지고 정답을 찾는 글이었는데, 지금 23번 도표, 25번 내용 일치, 26번 안내문 일치, 27번에 안내문 내용 일치,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잠시만요. 알람이 자꾸 울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글들의 형식이 전부 다가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좀 찾으셔야 돼요. 디테일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데, 디테일에 따라 중점을 두란 말은 몇 가지 문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단 전체적인 맥락을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래서 주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나온 이 도표 문제와 관련돼서 예시들을 좀 드리자면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도표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숫자들도 많고요. 뭐 이렇게 뭐 있죠. 이 표를 먼저 잘 보셔야 돼요. 24번 예시로 되니까. 일단은 이 표가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성들과 남성들을 나눠서 표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디 잘 봐야 될까요? 여기는 여러분 이거 타이틀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일반적으로 이 글의 첫 문장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번호를 붙이지 않아요. 정답으로 붙이지 않고 이 도표는 뭐뭐에 관한 글입니다. 뭐뭐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는 식으로 첫 문장에 줘버리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겠죠. 2010년, 2006년, 2002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달라져요. 그에 따라서 수치도 달라지고요. 이 수치들은 각각 성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거, 숫자에 좀 민감해져야 돼요. 숫자. 다시 말해서 숫자를 비교하는 형식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장 많은 거. 잘못 썼네요. 가장 많은 거 많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장 적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아니면 또 어떤 것도 될까요? 무엇 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 보다 많다 이런 표현도 나올 거고요. 무엇 보다 적다라는 표현도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큰지 이 숫자가 큰지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조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것이 있냐? 추세에 대한 게 있어요. 또 다시 말해서 얘는 증가하느냐 혹은 감소하느냐 이런 것도 질문을 묻습니다. 딱 보면은 숫자가 점점 해년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주 틀리게 하는 건 연도. 그리고 여기선 또 뭐가 있었나요? 아까 위에 나왔던 거 성별. 자, 이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막 섞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건가요? 지금 여성에 대한 건데 그래서는 메일로 바꿔버린다거나 FE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쉽게 문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좀 주의해 주면서 우리가 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도표글은 문항 자체가, 그러니까 문항이 아니라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구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장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는 유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저희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the above graph shows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첫 문장에서 설명을 해줄 거다. number of athletes라고 했어요. 올림픽 윈터 게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되겠죠? 동계올림픽의 숫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요, both female and male 해놨네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동계올림픽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참여한 그런 남성, 여성 운동선수들, 동계운동선수들에 대한 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largest라 했죠. 가장 크다, 가장 적다. 숫자 잘 보셔야 된다 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가장 많은데 어디 있나요? 메일이네요. 그죠? 자, number took part in 2014 돼 있어요. 2014년에 소치 게임에 참가한 선생님이 해석을 이상하겠네요. 가장 많은 수의 애틀릿, 그러니까는 남성 그런 운동선수들은요, 2014년에 있답니다. 한번 봐볼까요? 2014년에 남성입니다. 자, 다른 수치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맞는 표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팁.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얘는 위에서 이렇게 짝짝짝짝 얘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것을 찾으면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이었다 정답 배치를 잘 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두 문장 내려왔는데 정답을 찾아버리면 문항이 너무 쉬운 문항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번 문항에는 배치를 잘 안 해요. 내려갈수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항들도 그럴 거예요. 뒤에 보는 우리가 25번 문항, 26, 27 이런 것들도 좀 이런 성향이 있는데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The number of male athletes라고 했죠. 자, 일단 남성이에요. 남성이고요. Who took part in 2010이네요. 그래서 밴쿠버 올림픽에 2010년도에요. 자, 참가한 남성 운동선들은 자, 1500이 넘는답니다. 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자 2010년이었죠. 그리고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남성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15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1522명이기 때문에 정답 아니겠죠? 그렇죠.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틀린 내용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문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문장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number of female이라 죠. 이번엔 여성이네요. 잘 보셔야 되겠죠 좀. 자 who joined the Olympic Winter Games steadily increase 했어요. 자 추세에 대한 글 나왔죠? 자 봅시다. 여기까지 꺼놔야 되겠죠? 자 여성 선수들의 수가요 꾸준히 증가했답니다. 2002년도부터 2010년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2014년도가 빠졌습니다. 자 여성의 수를 볼 거예요. 여성의 수를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886, 960, 1004 전부 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쉽게 틀릴 수 있었겠죠? 어디서요? 여기서 증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2014년도에 증가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셔갖고 10년도가 아니라 14년도로 생각하셔서 정답을 3번 이렇게 골라버렸으면 안 됐겠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the number of male athletes who participate in 하네요. 그래서 일단 여성들이요 또 그렇죠? 2006년 토론토 게임이 되겠네요. 자, 2006년 토론토 게임에 참가한 여성. 자, 2006년 여기 있고요. 여성들입니다. 자, 뭐를 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was larger than that of라고 했는데 여기는 that은 넘버가 되겠죠? 숫자예요, 숫자. 아이고. 자, 누구와 비교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하고 싶은 거는 2006년도에 여성들이 되겠죠? 우리 아까 이거 했던 거. 자, 얘랑 조금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얘랑 어딘가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2002년도.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female입니다. 자, 2002년도 이 여성. 이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디가 많다고 합니까? 2006년도가 어쩐다 그랬어요? larger 한다 그랬어요. 2006년도가 더 많습니까? 960명으로 886명보다 더 많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자, 5번 갑시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1번에는 배치를 잘 안 난다고 했더니 지금 5번까지 와버렸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확인하고 들어가볼게요. 자, 2002년도 솔트레이크라 되어 있어요. 2002년도. 자, 여기네요. 그리고 number of male이라 했습니다. 남성들. 여기가 was more than that twice라고 했어요. more than twice. 2배가 넘는데요. 여성들에 비해서. 자, 여성들은 886입니다. 여기 따로 지금 연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 안에서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자, 513명이 요것에 2배가 넘는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단한 계산만 해도 8이 16인데 1600이 넘어야 되겠죠? 2배가 되려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more than twice는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이쪽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이런 숫자나 이런 장난치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5번도 디테일한 부분을 찾는 문항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자주 살펴볼 법한 문항이에요. 보시면 뭐 누구누구의 인물이 나오고요. 그에 대한 내용 일치를 묻는 건데 당연히 한글로 되어 있겠죠? 선택지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자, 여기서 쭉 내려오는 이 순서 있죠? 이것이 본문의 순서입니다. 자, 거의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사설 문제집이나 일반적인 다른 문제집에서 간혹 이거를 좀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는 본문의 순서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이 본문 초반에 위치되어 있고요. 5번에 위치되어 있는 5번 선택지에 있는 글이 일반적으로 본문의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글을 보기 전에요. 이 한글에서 우리가 혹시 이런 데서 함정을 파가지고 좀 틀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보시면 글이 생각보다 좀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추려지기도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라면 어디를 좀 틀리게 쓰면 좋을까요? 자, 보시면 뭐 전문가 일반 독자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책을 30권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나왔죠. 요거 틀리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30권이 넘게가 아닐 수도 있어요. less than, more than 단어 하나로 이렇게 틀리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요거는 좀 비교가 지워버리고요. 자, 자신의 책에 대한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사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좀 봐두시고,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지만 교수직은 맞지 않았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단어 하나로 이게 벗이 될지 엔드가 될지 몰라요. 대학교에서 강연도 했고요, 교수직도 맡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벗을 써가지고 했지만 교수직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글 보실 때 혹시 그 여기에 있는 표현들, 선택지에 있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전체 혹은 전부 혹은 모두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썸이나 뭐 이런 단어 써놓고는 본문에다가는 여기 선택지에서는 전체 모두 뭐 전부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쪽에 거는 맞고요, 뒤에 거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부분 정보만을 맞게 해가지고 문제를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90년대 시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야 되겠고, 대화를 계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뭐 이런 걸로. 29개 대학 아닐 수도 있고요. 명예학위를 받았다. 명예학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숫자 이렇게 30권, 90, 29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바꿔버리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절대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숫자만 바꿨을 때는요.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내용 일치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여기 숫자는 건들지 않아요. 숫자는 건들지 않고 그 뒤에 내용들을 건드려 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유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넘겼지만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지금 화면을 넘기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책을 펴놓고 한글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 문항. 자, 어떤 내용이냐? 전문가와 일반 독자들을 위한 책을 30권 넘게 썼더라 라고 했습니다. 30권이란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 누구냐? famous psychiatrist라고 했죠. 정신분석자래요. 자, 이 사람이 remained head of neurology, 뭐 신경 분석학, 뭐 신경학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디파트먼트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부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업무할 때 부서도 되겠고, 여러분들 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대학에서 그런 것도 부서라고 디파트먼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ospital을 했어요. 그래서 폴리클리닉은 여러분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종합병원. 자, 종합병원에서 25년 넘게 이 부서에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중요치 않고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30권을 넘게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he wrote,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죠? 30 books. 자, 그가 30권이 넘는 책을 썼답니다. more than 붙어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근데 누구를 위한 건지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거? professional, 전문가, general reader, 일반인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닌 거가 됩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2번 보기 볼게요. 2번 보기 보시면 자신의 책이 영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여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자, 바로 나옵니다. met. 그렇죠? 여기 써리북 했던 것처럼. 자, 정치인들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world leaders, 세계적 지도자도 만났어요. 뭐 그 다음 뭐 중요치 않죠. 뭐 그 다음에 philosophers, student, teachers.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근데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기에서 자신의 책에 영감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 확인하시게요.
자, who had read 책을 읽고요. 자, been inspired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PP 형태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책을 읽어왔고요. 그리고 그의 책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이어지는 걸 좀 봐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였어요. 수동태로. BPP죠. 그 책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고 뭐고 이런 쭉 나왔던 이 앞쪽에 나왔던 내용 있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자신의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없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가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틀린 내용. 자, 3번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지만 교수직은 맞지 않았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했지만인지, 그러니까 and인지 but인지 좀 봐보자 그랬어요. 자, he lectured widely in Europe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유럽에서 강의를 했답니다. 미국에서도 있고, 호주에서도 있고, 아시아에서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했답니다. 그리고 held professorship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죠, 이거. 자, professor가 뭔가요? 교수죠. professorship은 뭘까요? 교수직이에요, 교수직. 그렇죠? 그것을 held, 갖고 있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그리고 유니버시티에 피츠버그라고 했죠. 자, 이 대학들에서 교수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and가 중요해진 거가 되겠죠. but이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했고요. 뭣도 가지고 있었다. 교수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맞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쪽 내용이 틀리게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마저 좀 대충 이렇게 쭉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랭클은요 계속 engage in 했는데 be engaged in 뭐 이런 식으로도 쓰지만 engage in 하면 참여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는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대화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to respond personally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또 해주기도 했대요. 편지를 통해서요. 쭉쭉 빨리빨리 읽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5번에 나왔던 내용은 그 다음에 29 university라죠. 29개 대학 명예학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9개 대학 나왔고요. awarded him honorary degrees라고 했죠. honorary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명예란 뜻이에요. honor 자체가 명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onorary degree 하면은 명예학위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29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도 받았다는 내용도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답이 절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 확인한 듯이 아까 and but 선생님이 잘 보라 했듯이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여기 내용 일치 문제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푸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해설도 깊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더 쉬운 유형 뒤에 나옵니다. 쉽다기보다는 간단한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굉장히 내용 자체는 많지 않지만 한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 내용 일치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가끔 이게 숫자 하나 혹은 내지는 요일 하나 내지는 뭐 해야 되는 건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먼저 보면서 우리 아까 25번에서 보기에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들을 먼저 추려봤죠. 우리 여기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안내문이기 때문에 숫자나 혹은 내용 자체가 좀 심플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활동에 농구와 실내 야구 등이 포함된다. 포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농구, 실내 야구가 아니라 다른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실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참여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다, 연령 제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참여가 아니라 뭐 관람이라든가 다른 단어를 또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숫자 나왔으니까 잘 봐야겠죠. 3일 내내 참여하는 비용이 어린이 1인당 100달러 요걸 잘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 비용이란 거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것이 3일인지 2일인지 1일인지 그리고 어린이인지 어린인지 1인당이 아니라 뭐 가족 단위인지 100달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점심 식사 무료로 제공돼요. 무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제공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3명의 강사, 3명이 아닐 수도 있고 강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 1번에 있는 내용이 위쪽에 위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활동에 농구와 실내야구 나와 있다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Activity include 나왔기 때문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했죠.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농구와 실내 야구입니다. 자, 농구 있죠? 실내 야구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에요. 자, 2번에는요. 참여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연령 제한 어디 있나요? 지금 보시면 who가 되겠죠? 누구에 대한 건지. 자, 아이들의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10세가 넘거나 혹은 7세가 안 되는 어린이들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3일 내내 식사하는 비용. 아니, 식사가 아니라요. 3일 내내 참여하는 비용이죠, 비용. 자, 돈 나온 거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돈 나오고 여기 돈 나왔죠. 35달러. 3번에 틀렸나? 우리 100달러인데? 아, 아니죠. 여기 100달러는 여기 밑에 보셔야 되겠죠. 자, 심지어 3일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다 그랬어요? per 나왔겠네. 1인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 한 명당 3일에 100달러. 3번에 나온 내용이네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적용된다. 점심 식사 무료로 제공되나요? 자, 어디 나와 있나요? 런치 나와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bring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들은 will need to bring 식사를 가져와라, 도시락을 싸와라 그 말이에요. 물론 얘네들도 가져와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점심이 무료로 제공되느냐 이거였죠. 자, 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4번이요. 자, 5번 또 봐볼게요. 자, 최소한 3명의 강사 여기 나왔네요. 현장에 있을 것이다. on site 나왔네요. 심지어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나와 있네요. 우리 항상은 우리 전부 전체 이 말들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항상이 조금 주의할 수 있는 단어였긴 했는데 했지만 여기서는 이미 줘버렸다. 그래서 정답은 마찬가지로 5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었죠.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지 않고 도시락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잡을 수 있었죠? 27번도 똑같아요, 여러분. 27번도 안내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27번도 마찬가지로 선택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27번. 자, 토요일 이제 고를 수 있겠죠? 토요일 아닐 수도 있겠고 오후도 아닐 수도 있겠고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고 끝날 수도 있겠고 그런 말이 되겠죠? 너무 많이 골랐나요? 자, 2번. 최신형차가 아닐 수 있어요. 시골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3번. 티켓값 이런 건 문제 없겠죠. 1인당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15달러인지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한 팀의 최대 구성이 아닐 수도 있고요. 미니멈일 수도 있어요. 4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팀당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전체 팀일 수도 있죠. 간단한 음식물이 출발 지점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끝나는 지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제공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였죠? 토요일 1시 30분에 시작한답니다. 카 트레저 헌트를 시작하는데 자, 어디서 출발하나요? Leaving from 해갖고 여기 장소는 여기 나오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간이었죠? 자, 시간 어딨나요? 1시 반. 그 다음에 날짜는 중요하잖아요. 자, PM 오후 Sunday라 했네요. 자, 우리가 봤던 거는 뭔가요? 토요일이었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때까지 쭉 해서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왔죠? 이 문제는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린 정보는 정답이 아니에요. 맞는 정보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정보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자, 2번. 최신형 차를 타고 시골을 탐방한다. 자, 컨트리사이드 가는 거 시골 탐방한 건 맞아요. 자, 근데 올드 클래식 카rs라고 했죠? 최신형 차가 아니죠? 자, 틀린 정보다 우리 맞는 정보 찾아요. 아닙니다. 자, 3번. 티켓 값은 1인당 15달러를 했어요. 자, 근데 15달러는 맞는데 per 카라 했죠? per
persons가 아니에요. per person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인당이 아니기 때문에 차당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정보예요. 자, 4번. 최대 구성 인원은 4명이다. 한 팀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make up a team with your family or friends라 되어 있는데 보시면 maximum 4이라 되어 있네요. 최대 4인이 되겠죠. drivers plus 3 passengers 했기 때문에 뭐 한 명 운전자랑 나머지 3명의 승객들을 해서 전부 다 4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부분이 맞는 표현들이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왜 틀린지 한번 보게요. 자, 간단한 음식물이 출발 지점에서 제공된다. 어디 있나요? refreshment라 돼 있죠? 자, 요것이 간단한 음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간식 같은 거. 자, 제공된대요. 근데 어디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출발 지점이 아니라 종착 지점에서 제공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아까 봤던 4번이 되겠습니다. 최대 구성 맞았고요. 그죠? 우리 아까 토요일이 틀렸고 최신형차 아니었고요. 1인당 아니었죠. 차당이었어요. 출발 지점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것이 이 유형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 몇 번부터였죠? 23번부터 27번까지 총 5문항을 또 살펴봤는데요. 이번 유형은 마찬가지로 좀 한 문제 빼고는 전부 다 내용 일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항들은 조금 빨리빨리 푸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28번부터 풀어갈 텐데요. 어법 문제. 자, 28번 문항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먼저 풀어오셔야 된다고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만 끝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